사회복지 실천론 12주차 2차 시간입니다. 자, 우린 지난 시간부터 우리가 이어서 이 사회복지 실천 모델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회복지 실천의 어찌 보면은 이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전통적 개입 방법에 대해서 보면은 개별 개입 모델에서 우리가 심리사회 모델, 행동주의 모델, 그리고 역량 강화 모델, 생태 체계 모델, 이렇게 네 가지 모델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보았고, 이번 시간에 인지행동 모델이랑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행동 모델과 이 위기 개입 모델을 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개별 개입 모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집단 개입 모델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찌 보면은 이제 이 개별 개입 모델과 크게 이제 집단이 말 그대로 규모가 범위가 조금 더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자료에도 보면은 간단하게 그냥 이름만 읽고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맥락이 있으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역사회 개입 모델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역사회 복지론에서 이미 학습을 하신 학생들 또는 앞으로 할 학생들도 이미 이 로스만의 세 가지 모델은, 근데 아마 사회복지 개론에서도 이 지역사회 개입 모델에 대해서는 이미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크게 어렵진 않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이제 이어서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을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이 행동주의 모델과는 우리가 같은 행동이 있다고 해서 내용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조금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보시면은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말 그대로 인지 이론과 행동주의 이론에 어찌 보면 조금의 이렇게 융합된 그런 맥락에서 보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문제인데,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각한 사례의 효과적인 치료 지침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랬는데, 자, 이런 내용을 본다면은 어찌 보면 예전 사회복지 실천이 이루어지는 이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서는 사실 우리에게 적용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수업 시간에도 여러 번 강조했는 것처럼 그 국가의 경제력과 그리고 시대가 변하면서 사회복지도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모델들도 어쩌면 클라이언트에게 조금 더 합리적이고 조금 더 전문적이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게 직면한 그러한 욕구 결핍의 문제를 조금 더 빨리 이렇게 보완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 모델들이 계속 개발되어 왔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사회복지 실천에서 다루었던 많은 문제들 중에 특히 지금 우리가 제가 드래그 했는 부분, 이 특수한 문제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례 같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예전 같으면은 굉장히 포괄적인 그런 두루뭉실적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적용되었는데, 이 근래에 와서는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이라는 이런 특수한 모델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는 그리고 좀 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모델들이 적용됨으로 인해서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 워크가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현실적인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 심각한 사례에 효과적인 치료 지침을 제공하는 게 바로 인지행동 실천 모델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특수한 문제와 심각한 사례는 여러 가지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대개 보면은 이제 이 클라이언트의 이 심각성, 좀 더 구체적으로 클라이언트의 어찌 보면 신변의 이 안전과 관련된 문제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당장 당장 지금 빵이 하나 모자란다고 해서, 아니면은 지금 내가
당장 일자리가 없다고 해서 어찌 보면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당장 내가 오늘 빵을 하나 안 먹는다고, 못 먹는다고, 그리고 오늘 직업 교육을 당장 지금 내가 못 받는다고 해서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오늘 당장은.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 현장 필드에 나가보시면은 이런 말 좀 뭐하지만 당장 죽고 사는 문제에 직면해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대개 보면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지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현장에 나가시면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도 그래서 요즘 심리상담사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중에 특히 저희 연구소에 계시는 분들은 임상심리사 선생님들 중에는 예를 들어서 이 어린아이들 중에 ADHD 아시죠? ADHD와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이제 어르신들, 이런 분들에 대한 이 접근을 위해서는 인지가 들어간, 인지 문구가 들어간 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가 요즘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지행동 심리 상담사 자격증이 요즘 또 하나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임상심리사 선생님들도 지금 인지행동 심리 상담사 자격증 과정을 또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직 학생이지만 이 심리상담사 물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이제 졸업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걸로만 만족하지 마시고 가능하면은 심리상담사 자격증이나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노인상담사, 학교폭력상담사, 인지행동 심리상담사 이런 거를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건 아직 우리나라 100% 민간 자격증으로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받으시면은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입니다.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으면은 240시간 실습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50시간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요. 시험도 굉장히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정보를 캐치하신 다음에 졸업과 동시에 이 노인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한번 이렇게 취득해 놓으시고, 그리고 민간 자격증들도 학교에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가능하면은 좀 정보를 잘 알아보시고 해놓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혹시 심리상담사나 아니면은 학교폭력상담사 그리고 인지행동심리상담사 자격증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시거나 하면은 제가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연구소에서도 많거든요. 그런 걸 일단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그렇게 문자 주시면 또 제가 한번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요, 일단은 이 특수한 문제와 심각한 사례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울증과 관련된 그런 클라이언트랑 직면했을 때 우울증과 또는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울증에 빠진다, 이렇게. 그래서 이 자존감과 이 우울증, 이런 이제 어찌 보면은 목록들은 거의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이 자신의 자아가 고갈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걸 어찌 보면은 세 가지가 표현을 좀 달리 있을 뿐이지, 우울증과 낮은 자존감과 자아가 고갈된 그런 클라이언트 다 같은 말이겠죠? 비슷한 맥락에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사고방식을 전환시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그런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아까 행동주의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행동주의 모델은 물론 이게 그렇게 간단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행동주의 모델은 드러난 그 문제에 대한 초점을 두고 개입을 하는 거예요. 인지 이론은요, 그 사람에 대한 인지, 그 사람이 자각하고 인지하는 거, 이 두 개가 합쳐진 거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초창기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모델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추후에 조금 더 세분화되고 조금 더 전문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적용되는 모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며 심각한 사례의 효과적인 치료 지침으로 현재 제공되고 있는 것이 필드에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들에게 적용하고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케이스가 현재 우울증, 또 낮은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인지이론은 이 노인 치매, 알츠하이머 치매에 계시는 분들이랑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DHD 이제 이 어린 아이들, 근데 어른 ADHD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 조절 장애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의 대상으로 현재 이걸 많이 좀 조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제가 과제도 지금 그렇게 내놨잖아요. 과제 부분은 제가 조금 수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 제가 처음 5월 14일 제가 오후에 죄송해요. 5월 13일 오후에 제가 이제 자료 과제 작성 방법 업로드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조금 더 수정해야 될 게 있어가지고 아마 오후 늦게쯤 제가 조금 수정했거든요. 근데 그때 보니까 14명 학생이 이미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 들으시면서 물론 아직 안 읽은 학생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고요. 그 부분을요. 그래서 일단은 과제 하실 때도 어차피 우리가 25일 날에는 특별한 것 없으면은 13주차는 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이 좌우 수업 하시면서 이제 궁금한 거는 그때 질문하시고 아니면은 뭐 그전에도 전화를 주시든지 카톡을 남기시면 제가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많이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문제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요. 그래서 이 행동주의 이론하고 조금 비슷한 맥락으로 간다고 그랬는데 행동주의는 그 문제 행동에 초점을 두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도 문제가 문제를 인지를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남자들이 빠져나올 수 없는 어찌 보면은 개미 지옥 아시죠? 개미가 들어가면은 앞에가 보이는데도 못 빠져나오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이 대화 속에서 남자가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대화 뭐 패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우스갯소리를 하는 건데 그걸 일단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은 한번 올려놓고 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것처럼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은 즉 클라이언트는 자신의 문제에 초점을 못 잡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어르신들한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프지 하면 구체적으로 말을 해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서 팔이 아프면 팔 어디에 어떻게 아프다. 그 제 나이대가 좀 되면은 중년 정도 되면은 여기저기도 많이 아픈데 이래 되는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디 아픈지를 몰라요. 온몸이 다 아프다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클라이언트의 이 욕구 결핍의 정도가 심하고 어찌 보면은 클라이언트의 이 문제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드러난 클라이언트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정확하게 초점을 못 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요, 문제에 대해서 초점을 잡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은 현재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봤는 것처럼 여기는 그래서 지금 현재를 또 강조합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기억나시나요? 우리 앞선 시간에 했던 것 중에 과거를 중시 여긴다 했나? 과거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보는 모델이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과거. 아마 여러분들 제일 먼저 우리가 했던 심리사회 모델에 보시면요. 심리사회 모델에서는 인간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과거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인지행동 실천 모델에서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지금 현재를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말 여기 들어갔잖아요. 행동주의 이론하고 거의 좀 일맥상통한다 했잖아요. 행동주의는요. 지금 이 사람에게 드러난 그 문제가 무엇이냐? 그 지금 현재 드러난 그 문제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것처럼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서 바로 현재 이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지금 현재 니한테 드러난 문제가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기관을 찾아온 클라이언트를 보면서 그들과 상담도 하고 그들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을 연결해주는 그런 중개자 역할을 할 때 지금 현재 앞으로 나타날 문제도 중요하고요. 예전에 네가 겪었던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재 니를 클라이언트로 만든 너의 욕구 결핍이 뭔지를 굉장히 강조한단 말이에요. 어디서? 인지행동 실천 모델에서요. 그래서 여기서 네가 현재 결핍된 행동 문제들, 즉 네가 현재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캐치해내는 것. 이것이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지금 현재를 강조하는. 그래서 어찌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뭐 here and now가 지금 여기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인지행동 실천 모델에서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서 지금 여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냐면은 이거는 이제 또 여러분들 앞서 배웠던 우리 역량 강화 모델, 인파워먼트 모델과 비슷해요. 결국 문제에 초점을 잡아주고요. 지금 여기, 지금 너에게 지금 당장 직면한 지금 여기에 문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냐면은 자기 스스로가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현재 교육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클라이언트 스스로가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냐면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인파워먼트 모델, 우리 앞서 보았던 역량 강화 모델하고 같이 비슷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뭐냐면은 지금 클라이언트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지금 클라이언트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바로 뭘 의미하냐면은 현재 자신에게 직면한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냐면은 인지행동 실천 모델에서는 클라이언트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장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하면은 다시 말하면요. 그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해서 그 문제를 치료하도록 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요.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대인 공포증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말을 더듬는다거나 이렇게 하면요. 그런 사람을 교육을 시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만들면은 조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꿈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누군가를 교육한다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있는 그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선생님을 만들어 놓으면은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겠죠. 왜? 그래서 결국에는 뭐냐면은 그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교육시켜서 그 분야에 만들어 놓으면은 굉장히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클라이언트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자신이 치료자가 되어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실천 모델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맥락에서 조금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요.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에도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의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갈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 말인데, 자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앞서 제가 들어가 있는 부분 요거 제가 설명할 때 같이 있는 것처럼 클라이언트 자신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가장 잘 안다는 지지 조건 하에서, 그렇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자신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시켜 놓으면은 자기 문제를 가장 빨리 잘 해결할 수 있겠죠. 이게 이론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보세요. 실천 현장에서 그래서 인지행동 실천 모델을 현재 많이 적용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사고와 감정, 행동의 관계에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은 바로 뭐냐면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클라이언트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장 잘 알 수 있고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자기 문제를 스스로 치료하면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날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쵸?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업 교육을 한다면은 그 직업 교육을 자신이 익히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자기한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빠져 있다면은 그 우울증을 이겨내고 교육을 받아서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이 내적인 힘,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교육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내가 또 새로운 직업을 뭐 실직자예요? 아니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 제가 들어가는 저것처럼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기술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갈로는 바로 뭐냐면은 최소한 이 부분은요,
최소한 일정 수준의 교육 수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클라이언트에게 인지행동 실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인지행동 실천 모델의 핵심은 클라이언트 자신이 스스로 치료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클라이언트 스스로 클라이언트가 바로 뭐냐면은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을 갖추고 있어야 돼요. 또는 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 자신만의 이 내적 능력,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굉장히 일선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리고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문제를 예방할 수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하지만 바로 이 클라이언트에게 적용되는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클라이언트에게는 최소한 일정 수준의 교육 수준과 그리고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자체 능력이랄까요? 자기 능력, 어느 정도 그것을 소화할 수 있는 자기 능력이 있는 클라이언트에게만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말 좀 죄송한 말이지만, 지적 능력이 좀, 예를 들어서 지적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는 반복을 통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외에는 좀 적용하기 힘들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지적 능력이 조금 이제 떨어지는 그러한 지적 장애인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많이 반복을 해서 하면은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겠지만, 우리가 인지행동 실천 모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능력을 그러한 결과를 얻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 어떤 사람에게 바로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과 어느 정도의 자기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클라이언트에게 이제 적용됐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그런 이제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조금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의 어찌 보면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 인지행동 실천 모델에 의하면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보통 4회에서 14회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 했는데, 4회에서 14회 정도라는 치료 기간,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냥 참고라 하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 4회라는 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그러면은 4회를 만난다는 거나 한 달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쵸?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프로그램 한다, 이거는 사실 잘 없거든요.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보통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도, 좀 더, 예를 들어서 직업교육 같은 경우 보세요. 직업교육 같은 경우는 주 5회입니다. 기본 5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상담, 예를 들어서 역량 강화를 위한 우울증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심리상담 서비스도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까지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 1회 교육받는 경우는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이 가족 솔루션 프로그램이나 부모 코칭 프로그램, 아동 심리 지원 서비스처럼 조금 어찌 보면 현재 이 문제가 드러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클라이언트가 아니라 원래 건강한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주 1회만 해도 돼요. 월 4회. 더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건강한 사람은요, 주 1회 정도만 운동을 해도 계속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 부족이나 기타 등등의 문제로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체력이 떨어져서 굉장히 운동을 필요로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주 1회 운동한다고 체력이 빨리 회복 안 되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 2회, 주 3회 정도를 계속 운동을 이렇게 적절하게 해줘야지만 체력이 회복되는 것처럼요. 이처럼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제가 수업하면서 제일 처음에 말했는 것처럼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은 우울증이랑 낮은 자존감과 고갈된 자아의 문제, 이런 거를 했잖아요. 또는 심각한 또 오래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도 포함이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이 모델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는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시간도 오래 걸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회에서 14회 정도의 이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는 거는 그만큼 좀 오래 듣는 거. 그래서 적극적인 이 개입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이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안 그래도 우리 학교도 지난번에 음대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은
우리가 일반 코로나 아니더라도 일반 감기에 걸리면 우리가 보통 한 이틀 3일만 요양을 하면 우리가 쉽게 나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암 환자들 한번 보세요. 이 암도 1기, 2기, 3기 뭐 이렇게 말기까지 또 다양하게 있지만요. 암 환자들 같으면은 이게 한 뭐 며칠 치료받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완전 초기가 아닌 이상은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될 환자들 같은 경우는 최소 1년이에요. 1년 동안 엄청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추적 조사를 5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암이 발병되고 수술을 하고 그 총 다 하면 최소 5년에서 6년이 지나야지만 완치되더라도 6년 정도 지나야지만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어요. 심각한 병이기 때문에. 그처럼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이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해서 그냥 간단한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하는 프로그램은 아닙니다. 이 모델은요. 보통 우리가 아까 제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나요? 어린이들에게 이 행동주의 모델, 어린이들에게 행동을 바꾸기 위해서 칭찬 스티커 주는 거. 그래서 애들이 그런 칭찬받는 행동을 계속 하게끔 해서 그것이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칭찬 스티커 붙여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클라이언트나 아니면 빨리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인지행동 실천 모델은 굉장히 어느 정도의 심각하고 특수 문제에 적용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치료 기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인 어찌 보면 개입을 필요로 하거나 좀 단순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용하는 클라이언트에게는 적용하기가 조금 한계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뭐 되게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굳이 구체적으로 따지자면은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에게 적용이 어렵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하는 클라이언트는 누구냐면요. 급한 경우, 말 그대로 빨리 개입해야 될 경우. 어떤 경우냐면은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의자 또는 뭐 자살 의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아까 제가 예스 말했던 것 제일 위에 우울증 환자들이 자살을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이거 시간 쭉 두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로 개입해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쩌면 가정폭력 피해자나 아니면은 자살 의도를 가진 뭐 이런 경우에는 뭐 빨리빨리 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건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하기가 힘든 경우가 있다는 거, 이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다음은요. 이제 위기 개입 모델이에요. 자, 위기 개입 모델은요. 보시면은 자, 아마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요. 아마 몇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또 잘 이제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잘 우리가 이용도 할 수 있고, 뭐 개입도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일단 보시면서요. 자, 위기 개입 모델은 단기적 개별 지도 사업 실천으로 높은 뭐 스트레스 상황이 있는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왜 개별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전통적 개입 방법에서 개별 개입 모델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6가지 정도 하고 있잖아요. 심리사회 모델과 행동주의 모델, 역량 강화 모델, 선택체계 모델, 인지행동 모델, 위기 개입 모델에 대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이 모델에 대한 특징만 일단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지, 예를 들어서 심리사회 모델에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적용되고 행동주의 모델에는 어떤 클라이언트가 적용되고 뭐 역량 강화에는 누가 적용돼, 이렇게 보시면은 흑백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회복지사가 똑같은 유사한 클라이언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심리사회 모델이 적용될 수도 있고 누구는 역량 강화 모델이 적용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개별 개입 모델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델들이, 이런 이제 실천 모델들이 있다라고, 그래서 각각 모델에 대한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되는,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위기 개입 모델 같은 단기적 개별 지도 사업 실천, 이거는 좀 장기적으로 뭐 하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제가 이 알코올 중독자들과 또는 약물 중독자들, 이런 분들은 이 문제가 뭐 장기적으로 좀 보고 치료를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런 위기game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코드가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기적 개별 지도 사업 실천으로 높은 스트레스 상황에 있는 이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굉장히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뭐 경제적인 이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직면해 있는 분들도 많고, 그런 기타 등등의 분들의 대상으로 또 이런 위기감 모델이 또 적용될 수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인간이 다양한 상황으로부터 초래되는 스트레스와 위험한 사건으로부터 받는 뭐 격심한 정서적 불균형과 사회적 해체 현상은 이 위기감 모델에서는 뭘로 보냐면 이거를 정상적인 것으로 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아까 전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행동주의 모델하고 이쪽에서는요,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행동들 있죠. 그러한 행동들을 문제시되는 행동들을 뭘로 보냐면은 문제 행동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보면은 인간의 다양한 상황, 예를 들어서 코로나 상황이나 기타 등등의 상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지금 스트레스, 지금 왜 제가 이거 언제 뉴스였더라? 이제 결국 입건이 되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횡단보도인가? 도로가에서 갑자기 차량 4대를요, 왜 현재 신호 대기하고 있는 차량을 뭔가 이제 둔기나 이런 걸 가져와서 막 차를 막 부시는 거예요. 그냥 차량 4대를 막 부셨어요. 다른 차 막 백밀러도 깨고 유리도 깨고요.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분노 조절 장애가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면 인간의 다양한 상황이란 뭐냐면 극심한 어찌 보면은 스트레스 상황이 우리 주위에 지금 많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현재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직면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위험한 사건과 또 정서적으로 불균형하고 또 사회가 해체도 이런 것들을 이 위기감 모델에서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어쩌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정상적인 거라고, 그렇게 일단은 보는 것이 위기감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세요. 위기는 그래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하지만요, 위기감 모델에서는요, 그것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위기감 모델은요, 그 위기에 개입하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보면은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이 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도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우리가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일선 현장에서 필드에서 사회복지사나 심리상담사들이 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개입을 하고 기타 여러 가지 이렇게 적용을 할 때 보시면은 그런 영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개입을 하면서 지금 당신은 너무 암울한 상황입니다. 당신은 너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자존감을 더 떨어뜨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이 위기가 당신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제 진짜 잘 아는 형이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암 수술을 받고요. 암이 발병된 나이는 저보다 1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암 수술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암이 발병해서 암 수술을 받고, 다행히 암이 많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잘 되었고 항암 치료까지 잘 되어가지고 작년 12월달 이제 검사를 했을 때는 아무 이제 암이 몸에서 이제 없는 걸로 그렇게 최종 나왔어요. 그런데 또 언제 재발 가능성이 있잖아요, 암 환자들은요. 그래서 올해 7월달에 또 그 검사를 받는데, 전체 검사를, 그 검사에서도 아무 이상 없으면은 또 이제 6개월 후에 이렇게 해서 검사를 받고 5년 후가 되면 이제 완치 판정을 받는 거예요. 이건 모든 암 환자들이 보통 다 그렇게 적용되거든요. 그때 이제 보통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제 아는 형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저보다 1살 많으니까 45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다고, 자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참에 자기 인생도 한번 되돌아보고, 그리고 뭐가 더 중요한지도 한번 되돌아보고, 회사에서 승진하고 정말 잘 나가는 형이었거든요. 연봉도 엄청 되고요. 그래서 회사에서 너무 승승장구했고 너무 자기 말을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한번 되돌아보고 자기 인생도 되돌아보고 그냥 이제 좀 자기가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자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지 않잖아, 그쵸? 근데 이분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던 것도요, 수술은 저희 서울 삼성병원에서 했는데
이 수술을 하면서 이 환자에 대한 심리 상담도 병원에서 환자가 원하면은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가 역량이 강화되는 거예요. 보면 내가 젊은 나이에 내가 왜 이런 병이 걸렸을까? 병만 안 걸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현실이 싫어지잖아요. 그런데요, 병원에서 이 사람에게 힘이 되고 이 사람이 빨리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심리 상담 서비스도 병원에서 혹시 이게 돈 내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 자체에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형이 받는다 그러니까 나 한번 병원에 있으면서, 그리고 한 번씩 병원 갈 때마다, 검진 갈 때마다 시간 잠깐 내어가지고 이렇게 한 20분 정도 30분 정도 하더라고요. 잠깐 내어서 그렇게 상담 같이 받고 오니까 자기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도, 낭망할 수 있는 사람도 이 상담이 엄청나게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형도 젊은 나이지만 이제 치료 잘 될 수 있을 거라는 거, 치료가 잘 되었다는 거, 앞으로 자기도 긍정적으로 모든 걸 보면은 뭐 재발될 암도 이제 재발 안 되겠죠. 그래 되면요, 모든 게 마음에서 온다 그러잖아요, 병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위기게임 모델은요,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그 자체가 굉장히 자신에게 피해,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지만요, 한편으로는 그 위기를 인해서 자기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보는 게, 그렇게 개입해서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위기게임 모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아까 볼 게 이제 집단 개입 이론인데, 집단 개입 이론은,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집단 개입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제가 처음 우리가 왜 그 위에 제일 위에 보면 표 있죠? 표에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그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는 것처럼요, 이 사회적 목표 모델과 치료적 모델, 그리고 뭐 상호작용적 모델, 이렇게 우리가 제시하고 있어요, 지금요, 학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개별 개입 이론과 내용상 크게 많이 안 달라요. 그 집단 크기 외에는 지도자의 역할과,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대상과, 그리고 목적, 이런 것도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집단 개입 이론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이루어져 있구나라고 이 정도 선에서만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은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개입 이론입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개입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앞서도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이 로스만의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거든요. 지역사회 개발 모델에 보면은 지역사회 개발 모델이 있고, 사회계획 모델이 있고, 사회행동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지역사회 복지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 같으면요, 이거를 지역사회 개발로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학자들에 의해서는 지역 개발 모델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 아마 지원구 교수님한테 지역사회 복지론 수업을 들은 학생들은 지역 개발 모델이라는 이 용어를 쓰실 거예요, 아마. 지원 교수님 쓰신 지역사회 복지론 책에도 보면은 지역 개발 모델로도 그렇게 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같은 맥락에 있을 때는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 조직에 대한 개입 이론, 로스만은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대한, 어찌 보면 우리가 예전에 앞서 배운 대로 따지자면은 좀 거시적 입장에서 개입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모델의 전통적 개입 방법은 개별 개입 모델, 우리가 배웠던 6가지 하고, 집단 개입 모델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역사회 개입 모델 3가지를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앞에 개별 개입 모델과 집단 개입 모델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지역사회 개입 모델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는데, 이 내용을 하기에는 지금 이제 시간이 또 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로스만이 언급한 지역사회 개발 모델, 그리고 사회계획 모델, 사회행동 모델은 우리가 13주차 25일날, 5월 25일날 13주차 수업 때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학교에서 다른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 특별한 공지사항은 없는데, 현재 아직까지 이제 공지 내용으로는 5월 23일, 그리고 주일이 5월 23일이거든요. 그리고 5월 24일부터는 기존 계획대로, 기존 강의 계획서대로 수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현재 공지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학교에서 뭐 5월 24일 이후에도 비대면 수업을 하지 말고, 대면 수업을 하지 말고 온라인 수업으로 하라는 그런 학교 공지가 있으면은, 우리 강의 계획서는 25일부터는 우리가 대면 수업이지만 학교 그 원칙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학교 공지를 보고 제가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특별한 공지가 없으면은 5월 25일 날 대면 수업 시간에 1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코로나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